교재 HTML 교재 4장이고요. 예, CSS 스타일 속성 기본이라고 했죠. 이제 선택자 부분은 선택자 너무 많다 힘들다 하면요,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다음에 아이디 선택자, 샵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그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고요.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 스타일 속성들 이제 알면요, 여러분들이 HTML 문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 잡을 수도 있고 디자인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앞에서 3장에서 선택자 하면서 스타일 시트 만드는 형식도 보셨고 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또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교재 이렇게 157페이지에 보면 스타일 속성 공부할 때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서도 W3 스쿨스라고 하는 사이트 지금 안내하고 있죠. 그래서 요 사이트를 활용을 초보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개발할 줄 아는 개발자들도 디자이너들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만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요 사이트 잘 알아두시고 평소에도 계속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에 있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SS 158페이지의 4.2에 CSS3 CSS3 버전이죠. 단위라고 하는데, 자, 코드 4-1에 지금 보면 이제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고요. 스타일 태그만 딱 나와 있죠. 딱 필요한 것만 딱, 나머지는 다 생략되어 있고 코드가 스타일 태그만 딱 나와 있고요. 안에 H1 태그 선택자, 딱 이제 중괄호 안에 요 이제 스타일을 마진, 폰트 사이즈, 라인 하이트라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론 뒤에 있는 게 이제 다 값들이죠. 마진은 10픽셀, 폰트 사이즈는 200%, 다음에 라인 하이트 값은 이제 2EM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을 주고 있습니다. 속성에 대한 값을. 그리고 이제 이런 속성명과 속성값, 요 이제 한 세트잖아요, 그죠? 속성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이렇게 각각 이제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스타일 이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VS 코드를 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스타일 작성하실 때 미리 보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 생성 기능 이라고 해서 인텔리전스 기능 이렇게 부르는데,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스타일 작성할 때 알파벳 순으로 스타일 속성을 쭉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로 띄워주기 때문에 VS 코드에서 스타일 작성하시는 거는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159페이지에 이제 크기 단위라고 해서 그 표가 나오는데, 먼저 퍼센트 100분율 단위로 쓸 수도 있고, EM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배수입니다. 1배수, 2배수, 3배수, 3배 이런 식으로. 픽셀은 이제 픽처 셀이죠. 픽셀이라고 하는데 점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을 이제 표시할 때 점을 찍어서 화면을 표시하죠. 픽셀. 그래서 그 외에도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4-1, 4- 이렇게 있는데 4장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 예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 예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지금 P 태그는요, 이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짧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HTML 문서를 이렇게 HTML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HTML 이제 태그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HTML 파일의 확장자는 HTML이죠. HTML 문서 구조, 기본 구조입니다. 느낌표, 독타입, HTML로 시작해서 HTML 끝나고 헤더 열고 닫고, 바디 열고 닫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헤더 부분에 타이틀 태그라 메타 태그가 없잖아요, 그죠? 한글 쓴다 그러면 메타 태그 해서 캐릭터 셋, UTF-8이라고 이렇게 넣어야 되죠. 캐릭터 셋 값을 UTF-8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스타일을 만들진 않고요.
스타일을 쓸 때 사용해야 되는 스타일 태그만 이렇게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스타일 코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Alt L5 하면 기본적으로 스타일 적용이 안 된 상태에 결과가 다른 거는 이제 좀 내려버리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거죠. 스타일 시트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스타일 태그만 있다고 해서 스타일이 적용되는 거 아니죠. 안에 선택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중괄 안에 스타일 속성과 값으로 스타일을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일 블럭이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p 태그만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문단을 출력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타일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4-3 먼저 올라왔어요. 자, 단위를 사용을 해보자. 우리가 요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요거 nth child 첫 번째 1, 2, 3, 4 해가지고요. 요런 거 이제 사용해서 요소를 선택합니다. 자, p 태그를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선택해서 폰트 사이즈 속성을 적용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Alt L5 해가지고요. 자, 결과 이게 지금 화면을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스케일을 좀 줄여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인데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p 태그 4개가 있고요. 요 문단을 하나, 둘, 셋, 4개를 만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스케일을 좀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원래 크기보다는 좀 작아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p 태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p 태그 내용이고요. 얘는 아무런 스타일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죠. 위에 보시면은 nth child 1이라고 했죠. 첫 번째 p 태그 요소를 선택하는 거죠. nth child 첫째 선택해라 이거죠. 근데 이제 p 태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p 태그 선택을 해서 두 번째는 폰트 사이즈를 100% 줬죠. 요거 이제 100%입니다. 100%는 위에 거하고 글자하고 똑같죠. 기본 글자 크기 10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를 잘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격에 자, 이 가격에 100%로 드릴게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가격이 10만 원인데 자, 이 가격 100%로 드릴게요 하면은 뭐예요? 그냥 10만 원에 준다 이 말이죠. 가격이 10만 원인데 이 가격 100%로 드릴게요 하면 10만 원이죠. 할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격에 뭐 10% 할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요 가격에 90%로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요 가격에 80%로 드릴 기본이 100%라는 겁니다. 1.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150%는 1.5 곱하는 거하고 같고요. 200%는 2 곱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기본 값에. 그죠? 기본 크기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150% 크기, 여기에 200% 크기입니다. 더 크게 하고 싶으면 퍼센트 값을 더 주시면 돼요. 실습하실 때. 요 값만 바꿔가지고 따로 막 작성하고 하지 마시고 이 스타일 속성이 이 선택자고 이게 속성이고 이 값이다 하면 요런 이제 속성이 어떤 속성이 글자 크기와 관련된 속성이란 말이에요. 폰트 사이즈잖아요. 폰트 대시 사이즈. 스펠링 틀리면 안 됩니다. 소문자로 폰트 대시 사이즈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요 p 태그 요 선택된 요 요소 태그에 대해서 글자 요 영역 안에 글자 크기를 요 크기로 주겠다. 지금 퍼센트 단위를 사용해서 글자 크기를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 단위 말고요 다른 단위도 있습니다. 자, 4-4 얘는 EM이라고 해서 자, 배수 비율로 그 크기를 주는 겁니다. 자, 1.0 EM이 100% 크기입니다. 1.5 EM이 1.5배 1.5배 다음에 2.0 EM이 2배 200%하고 같은 거예요. 1.5 EM이 150%하고 같은 거고요. 그죠? 1.0 EM이 100%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 Alt L5 해서 EM이라는 단위 배수로 이렇게 이제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나 1.0 EM이나 글자 크기 보시면 똑같죠? 1 EM이라는 게 이제 100%하고 같은 거고요. 기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거고 1.5 EM은 좀 더 커졌죠.
2.0EM은 더 커졌죠. 2배로 커졌습니다. 요 크기의 2배입니다. 그죠? 예. 앞에서 퍼센트 단위 해서 200%가 예, 여기 2.0EM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 자, 그 다음 또 단위 볼게요. 자, 크기 단위가 여러 개가 있죠. 4.5, 지금 4-5 예제가 빠져버렸네요. 4-5 예제가 없는데, 요거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4-5 예제가 없어요. 없어서 4-4 예제를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F2번 키를 누르면 자, 파일명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4.5 원래 없는데 예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교재는 있지만 4.5 4-5 HTML 이렇게 만들어서요. 여기서 이제 선택자는 똑같잖아요, 그죠? 선택자는 똑같습니다. 앤스 차일드 상에서 p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앤스 차일드를 선택해라 이 얘기죠. 예. 첫 번째 p 태그를 선택해라 이 말인데, 요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요건 똑같고. 선택자 부분은 놔두시고 요 중괄로 안에 있는 요 부분에 단위만 예, 기본 단위 그냥 예, 출력하고 16픽셀 16px가 픽셀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단위입니다. px 픽처 셀 그죠? 그래서 여기 16픽셀 밑에 24픽셀 그 다음에 24픽셀 밑에는 예, 32픽셀 32픽셀 이렇게 저장하고요. 예, 제가 요거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없어서 만들었어요. Alt LO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 아무런 스타일도 안 줬을 때 요 크기입니다. 첫 번째 문단.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예, 폰트 사이즈를 16픽셀 줬죠. 똑같네요. 그러면 아무런 크기로 안 줬을 때 픽셀로 치면 기본 크기가 16픽셀이라는 얘기죠. 예, 똑같잖아.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죠? 두 번째 문단에 폰트 사이즈를 16픽셀을 하니까 첫 번째 문단 크기가 같죠. 기본이 16픽셀 그 사이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4픽셀. 그 다음에 32픽셀. 더 크게도 됩니까? 더 크게도 당연히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16픽셀을요, 160픽셀로 바꿔볼까요? 극단적으로 좀 크게 160픽셀. 안 보이는데요? 예, 크게 해야 되죠. 화면을. 제가 화면 스케일을 100%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100%입니다. 예, 160픽셀 하니까 글자당 이제 160픽셀로 출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한 문단이 여러 줄로 이렇게 나타나죠. LH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단의 끝이죠. 이만큼 크게, 더 크게도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제 이게 160픽셀이잖아요. 360픽셀. 그러면 이제 글자 크기가 이만큼 되죠. 이게 100% 그 스케일입니다. 100% 스케일에 그러면 이제 지금 몇 자 안 들어가죠. 그러면 한 화면에 100% 스케일인데 지금 이제 주민 주마을 할 때 이거예요. 초기화하면 100%잖아요. 요 스케일에서 지금 보면 한 5자 정도 들어가죠. M은 좀 잘려 있는데 더 크게 하면 요 L자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더 크게 하면 자, 360에서 자, 760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760으로 바꾸니까 예. L하고 O하고 거의 두 자 정도 나오고 세 번째 자는 안 보인다, 그죠? 한 글자당 760픽셀 지금 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화면 해상도가 여러분들보다 크진 않습니다. 빔으로 쏘기 때문에 지금 스크린으로 지금 빔 프로젝터로 지금 쏘는 해상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크게 2배로 또 늘려볼게요. 소스 코드를 자, 760이니까 한 16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600. 예, 1600 픽셀로, 예, 1600 픽셀로 이렇게 맞춰놓고요. 이렇게 보면, 자, 위에 보시면, 예, 이렇게 자그마한 글자도 있습니다. 기본 16픽셀 여기 글자 크기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1600 픽셀 만드니까, 예, L자가, 이야, 이게 화면에 세로 길이 넘어가 버렸다, 그죠? L자 하나가 이 가득 채우죠. 더 크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넘어간 거는 이게 이제 스크롤바, 예, 수평 스크롤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든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다 숨어 있어서 그렇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숨어 있습니다. 뒤에 옆에 그죠? 쓸데없이 이렇게 크게 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한 번씩 배너 출력할 때 배너 뭔지 알죠? 뭐 환영합니다 이런 거 저기 벽에다가 콱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 한글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 크게 출력해가지고요. 용지 사이즈 크기대로 해서 이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픽셀 단위 보셨고요. 주로 픽셀 단위 많이 써요. 그리고 EM 단위도 쓰고 퍼센트 단위 쓰고. 그러니까 퍼센트 단위나 EM 단위나 픽셀 단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빈도가 제일 높은 거는 사실은 픽셀 단위, 그다음에 이제 EM 단위, 그다음에 이제 퍼센트 단위. 근데 모르면 안 돼. 이게 단위로 쓰인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죠. 4-6 예제. 교재 161페이지 예제고요. 크기 단위의 복합 사용이라고 해서요. 뭐 단위 쓰는데 하나는 픽셀 달고 하나는 EM 달고 하나는 뭐 다른 퍼센트 달고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특정 요소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특정 요소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은 단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일 시트에 이거 선택자, 전체 선택자죠. H1, H2는 뭐예요? 태그 선택자, 요소 선택자죠. 그러니까 이제 요 S디스크 들어간 거는 모든 요소를 선택해서 사이즈를 12픽셀로 달라, 출력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H1 태그에는 3.0em 기본 사이즈의 3배 16픽셀 크기였잖아요. 1em이 기본 크기인데 16픽셀 크기가 그 1em하고 똑같죠. 그래서 3배 크기로 16픽셀은 이제 3배 크기로 출력을 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1.5em은 1.5배 그죠? H2 태그 요 글자 크기를 1.5배로 키워달라. 원래 H1 태그, 2 태그, 3 태그, 4 태그, 5 태그, 6 태그 있으면 H1 태그가 제일 큰 글자 크기고요. H6이 제일 작은 글자 크기죠. 근데 스타시트를 가지고 기본 가지고 있는 글자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원래 H1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크기보다 더 큰 것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Alt L로 해가지고요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H1이라고 된 거, A죠. 얘는 3em 적용된 거고요. H2 같은 경우에는 1.5em 적용된 겁니다. H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픽셀 적용된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12픽셀로 적용해라라고 했는데 H1과 H2는 따로 또 크기를 줬죠. 그래서 H1과 H2는 별도로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3em과 1.5em이 덮어쓰기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바에 오버라이딩 아시죠? 덮어쓰는 거 그죠? 물려받은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일 이게 시트 실행할 때도요. 원래 S디스크 되어 있으면 모두 다 12픽셀로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전체 선택자죠. 근데 말 안 듣죠? 다 12픽셀 아니잖아요. 얘만 12픽셀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모두 다 12픽셀 만들어라 해놓고 실행자 12픽셀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다시 그 중에서 H1 요소는 3.0em 크기로 바꿔라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또 H2 요소 태그의 크기는 1.5em 크기로 바꿔라, 폰트 사이즈를 바꿔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덮어쓰기 되는 겁니다. 수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2페이지에 그 4.7 4-7 예제 전체 선택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 단위를 0을 입력하는 경우 이제 픽셀을 생략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예제는 따로 없어요. 4.7 예제 없죠. 4.8 예제도 없어요. 그냥 보고 그냥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좀 불친절하다 그죠? 예제 다 만들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4.8은 스타일 태그 보시면 H1부터 H6까지 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상을 레드부터 해서 퍼플까지 따로 준 겁니다. 뭐 내가 이거 적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시면 되죠.
직접. 요거는 4-8 예제는 없는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없는 것. 교재 보니까 예제가 없네? 실제 이거 없네. 내가 직접 작성해 봐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소스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CH4에서 지금 여기 CH4에 여기에 4-8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 만들기. CH4 폴더 선택해서 파일 만들기 들어가서 4-8.html.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HTML5 기본 구조 다 아시죠? 다 연습 몇 번 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쉬프트 느낌표 해가지고요. 템플릿 사용합니다. 그죠? 템플릿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 H1부터 H6까지 태그가 바디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자 H1 태그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여기에다가 뭐 할까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다가 H2 태그부터 해서 쭉 만드시면 되죠. 근데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H1 태그 복사해 가지고요. H1 태그 복사해서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H2 태그, 3 태그, 4 태그, 5 태그, 6 태그 우리가 앞에 시작 태그만 바꾸면 뒤에 태그도 따라 바뀌는 그런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부분만 쫙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사용하고 싶어요. 그 여기 보시면 메타, 네임, 뷰 포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용 웹 만드는 거 아니죠? 태블용 모바일 쪽에 페이지 만드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 필요 없어요. 예, 모바일 쪽도 같이 보고 싶으면 이거 놔두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런 코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태그, 자 캐릭터셋 요거는 이제 한글 깨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타이틀 태그, 제목 태그니까 놔두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스타일 태그 넣으시면 되죠. style 스타일 태그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시트 작성해야 되죠. 자 선택자 H1 선택자 넣고요. 띄우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엔터키 쳐가지고요. 새로 정렬을 이렇게 합니다. 중괄호 열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키 쳐가지고 중괄호 닫고 요렇게 이제 해놓으시고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주면 되죠. 백그라운드 컬러잖아요. 그죠? BACK만 해도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 보이시죠? 여기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 자주 모르더라도 보면 한번 써본 거는 나와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 색상 바꾸는 건데 약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뒤에 이제 세미콜론까지 알아서 쳐주고요.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값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색상명이 뜨죠. 아쿠아도 뜨고 뭐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H2, H3, H4 쓰시는데 원래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성하시고 저는 라인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줄로 해도 돼요. 원래 되는데 이제 방금 처음에 작성했던 그런 형태대로 보통 작성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거 또 복사해서 2, 3, 4, 5, 6 해서 각각 이제 이 H2 태그, 3 태그, 4 태그, 5 태그, 6 태그에 적용할 스타일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색상명을 쓰고 싶으면 이거 값 지우고요. 요거에 이렇게 일단 지우고 지금 우리가 플러그인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꾸 뭔가 화면에 뭔가 자꾸 떠져 이렇게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갖다 대면 여기 다 값이 안 뜬다 그죠? 요럴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눌렀는데 나는 자동으로 이렇게 목록 띄워주는 거 필요한데 안 떠요. VS 코드 쓰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밑에 좀 뭔가 좀 띄워주면 좋은데 안 띄워주잖아 아까처럼 그죠? 그러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띄워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른 색상 원하는 거 책하고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색상 컨트롤 스페이스 그래서 뭐 또 다른 색상 선택하고 색상은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색상 띄워줍니다. 아이콘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컨트롤 해서 다른 색상 그 다음에 해서 다른 색상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또 이제 다른 색상 블루가 두 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예. 이건 다른 색상 뭐 어떤 걸 할까요? 밑에 보면 많아요. 예. 그린 쪽을 할까요? 초록색.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고 예. Alt LO 해가지고 하면 이제 요 H1부터 H6까지 예. 배경 색상을 다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죠. 그 162페이지에 지금 4-8 소스가 없어서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예.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스타일 속성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색상을 넣어줄 때 이런 이제 아쿠아, 블루 이런 색상 명칭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VS 코드에서 띄워준 거를 보고 미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미리 이렇게 색상 명칭이 있어도 색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본 형태로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죠. 근데 나는 자 이거를요 여러분들 이제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참조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색상표 이렇게 치시면 웹 색상표 이렇게 치시면 여기 보면 예, 이런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뭐 기터브에도 있고 뭐 위키피디아에도 있고 뭐 한데 또 보시면 색상 모음 이런 게 있거든요. 색상표 뭐 이렇게 웹 색상 영문과 이름과 코드 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도비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픽 툴, 예, 거기에 관련된 사이트에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자, 좀 키워서 볼게요. 화면 확대해서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색상을 찾고 있는데 자 이것도 초록색 이것도 초록색 이것도 초록색 연두색 이거는 군청색 뭐 군청색 맞습니까? 있는데 초록색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건 뭔데요, 그렇죠? 그래서 색상 명칭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색상 명칭을 다 알 수가 없죠. 그죠? 색상을 주로 다루는 컬러리스트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어도 근데 색상 명칭이 색상만큼 다 명칭이 다 있지는 않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색상도 있어요. 요 우리 실수값처럼 0.000000001과 0.000000002 사이에 0.000000001.235 이런 이제 순수값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색상을 다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색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숫자로 보통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8B00 8B 있죠. 이게 이제 RGB 코드값입니다. R 값, 예, 16진수 8B, 다음에 16진수 GB, G 그러니까 예, 00 B 블루값 8B.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8B라는 농도로 섞으면은 요 색상, 그죠? 다크 마젠타라는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거는 10진수예요, 10진수. 예, 10진수. RGB 그런 이제 함수 같은 거는 10진수 쓰거든요. 그 10진수에 쓸 때도 RGB 값을 순서대로 RGB입니다. 첫 번째는 R, 빨간색. 두 번째는 G, 그린, 초록색. 세 번째는 B, 블루, 파란색. 값을 RGB 값을 10진수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얘를 쓰든지 16진수 그죠? HTML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색상 이름이고 헥사 코드 되어 있는 거 요 RGB 16진수 코드를 쓰셔도 되고 데시말 코드라고 되니까 RGB라고 되어 있는데 예, 16진수가 아닌 10진수 코드를 함수 이용해서 예, 색상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 설명이 우리 교재 162페이지 16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2페이지 밑에 표 4- 색상표 보시면 샵 다음에 공이 6개 있죠. 요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샵을 앞에 붙이고요. 16진수 이게 이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여섯 자리잖아요. 그죠? 예. 요 16진수 6자리가 뒤에 온다 그 뜻이에요. 헥사 코드 단위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RGB 함수죠. RGB 다음에 소괄호 안에다가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집어넣을 때는 10진수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10진수. 그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에 RGBA는 예, 투명도 값을 줄 수 있거든요. RGBA라고 해서 값 하나를 더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값. 0은
투명이고요. 1은 불투명인데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사용해서요.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HSL, Hue, Saturate, 다음에 Hue, Saturation, 다음에 이제 Lightness 해가지고요. 예, 요 이제 세 가지 값을 줘서 색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HSL이라는 요 함수도 뒤에 A, 알파 투명도 값이 이제 붙여가지고요. HSLA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런 이름으로 하는 거 다크 바이올렛,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다크 바이올렛 찾으면 있어요. 이게 우리 저기 VS 코드에서도 자동으로 띄워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여기 다크 바이올렛 우리가 복사가 안 됐어요. 다시. 네, 요 부분을 다크 바이올렛 컨트롤 C 해가지고요. 자, 코드에 들어와서 요번에 값으로 다크 바이올렛. 이게 그냥 쳐야 되네. 이게 복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 자, 요 코드를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소문자는 안 가려요. 다크 바이올렛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색상 똑같죠. 여기 보시면 제가 다크 바이올렛 타이핑하니까 요 색깔 딱 뜨죠. 그죠? 딱 뜹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 안녕하세요 첫 번째 거 H1 태그 배경 색깔 딱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신유진스 RGB 코드 쓰는 거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 조금 그린 옐로우라고 하는 요거 ADFF2F ADFF2F 코드 얘를 여기다가 얘는 지우고 16진수 RGB 코드 쓸 때는 샵 넣고요. ADFF2F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하면 바뀌었죠. ADFF2F에 대한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요거 따로 또 다른 색으로 요 색상으로 해서 RGB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 색 한번 볼게요. 요 색 102, 142, 35 107, 142, 35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수로 RGB 이렇게 하고요. 갈로 이렇게 늘고 이게 107 107 하면 뭐였죠? 107, 142, 35 142, 35 이렇게 10진수 이렇게 넣을까요? 근데 요거는 함수 형태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RGB 참 자꾸 원하지도 않는 창이 자꾸 뜬다. 그죠? 여기 RGB 이게 넣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안에 엉뚱한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엉뚱한 걸 바뀌었어요 지금. 하여튼 보셨죠, 그죠? 자, 요런 이제 다양한 값을 이용해서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그 4-9도 예제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제 4-8 직접한 4-9도 없죠. 그 4-9 한번 보세요. H1 자 태그 이제 선택자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 준대 RGB 방금 제가 RGB 함수 사용해서 10진수 값을 넣어야 됩니다. 10진수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 해당하는 코드 값을 넣는데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값을 0에서 10진수 같은 경우는 255까지입니다. 그 값을 넣으면은 색깔이 바뀌는데 그 밑에 이제 16진수 샵으로 시작하는 6자리 16진수 코드로 색상 쓸 때는 빨간색 두 자리, 초록색 두 자리, 파란색 두 자리를 넣는다.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4-10에 보시면은 그 164페이지에 자 요것도 따로 예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없고요. 요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 값으로 샵0094FF
16진수 RGB 코드를 사용을 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11 얘 보시면 예, 요거는 HSL이라고 하는 예, Hue, Saturate, Lightness, Saturation, Lightness라고 하는 단위의 값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뭐 Hue, Saturation, Lightness 이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직접 생각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툴을 이용합니다. 값을. 그러니까 이제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찾아가지고요. 그 값을 가져오는데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그 교재 164페이지 밑에 보시면 www.workwithcolor.com 해서 뒤에 쭉 주소 있죠. 요거 주소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트 나온다 됐으니까 한번 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이제 색상 값을 자,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ork with color 좀 깁니다. .com 이렇게 하고 그냥 .com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냥 .com으로 들어갈게요. work with color.com 들어가면 예, 여기 밑에 뜨네요. 이렇게 보시면 컬러 피커 뜨고 그죠? 얘네 얘. 멀티 모델 컬러 블렌더라는 것도 있고요. 컬러 컨버터가 있고요. 컬러 네임이 있고요. 컬러 스키마 있는데 교재는 요 부분만 딱 접속했죠. 근데 제가 work with color.com으로 메인 페이지로 딱 들어가니까 요런 다른 기능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요 기능 혹시 필요하면 쓰시면 됩니다. 일단 컬러 피커부터 들어갈게요.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화면 나오죠? 아, 이거 여기서 뭔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뭐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값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Hue, Saturate 하고 Lightness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RGB 코드도 보이네요. 그죠? RGB. RGB 코드도 보이고. 아, 광고가 조금 이상한 광고가 자꾸 붙는데. 참. 그죠? 성스러운 이제 수업 시간에 참.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조절바가 있는데 조절바를 이렇게 움직이고 요 부분도 색상을 이렇게 움직이면 색상이 따로 바뀌는데 여기 RGB 코드 값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좀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RGB 코드 값을 알 수 있고 요거 이제 심주진수 코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샵 이렇게 5542BC라고 돼 있죠. 요 색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픽 컬러스 바이 네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놔두고 그냥 그래서 여기 이제 색상 어둡고 밝고 하는 예, 뭐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고요. 색상 종류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든다 하면 내가 이걸 예, 클릭을 하면 선택한 색상이 여기 딱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다른 색상 해서 클릭 막 여기 들어가고 그죠?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클릭해서 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네, 요 색상 노란 색상 요 수색 마음에 든다 클릭하니까 두 번째 색상 들어가고 심주지수로 AC11B DOF15B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색상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 또 다른 색상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예,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하면 요거는 927FFA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색상 값을 예, 내가 원하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쓴단 말이죠. 일단 멀티 모델 컬러 블렌더라고 있는데 이거 뭔지 한번 가볼게요. 예, 멀티 모델 컬러 블렌더 이런 거네요. 이런 거. 예. 뭐 여기도 뭐 색상 예,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가지 색상 예. 이렇게 자, 첫 번째 색상은 빨간색, 두 번째 색상은 파란색 해가지고요.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 컨버터 이게 뭐죠? 예, 뭐 컬러 컨버터라고 해서 이 RGB 코드도 나오고요. 자, HSL도 나오고 그죠? 예. CMYK 이거는 이제 인쇄 출력할 때 보통 이거 쓰거든. CMYK 출력할 때 잉크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색상 그다음에 컬러 네임
예, 컬러 네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컬러 네임에 여기 이런 게 이제 출력이 된다 그러죠. 여기에서 컬러 툴도 나오고 컬러 네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차트 뭐 이렇게 볼까요? 예, 차트 여기 이제 컬러 이름이네요. 좀 화면 좀 크게 이렇게 보면 컬러 네임이 뜨는데 예, 여기 R 값, 그린 값, 블루 값을 이렇게 10진수로 그 다음에 16진수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컬러 이름 에어포스 블루 이게 에어포스 블루네. 에어포스 블루 컬러 아셨던 분 있으세요? 얘가 에어포스 블루랍니다. 여기 보시면 엠버라는 색상이고 노란색 누리끼리 한데 그죠?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이게 엠버 색상. 그럼 뭐 옐로우는 아니고 그죠? 뭐 하여튼 바나나 옐로우도 있네요. 바나나 옐로우. 옐로우는 뭐고 바나나 옐로우는 뭐고 그죠? 색상은 일반 색상은 모르죠. 색깔을 다루는 뭐 그런 쪽에 디자인 쪽이나 그런 색상을 다루는 쪽은 이런 거 이제 이러면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URL 단위라고 해서요. 밑에 이제 그 165페이지 밑에 CSS3에서 이미지 파일이나 폰트 파일을 불러올 때 URL 단위를 사용한다. 근데 이건 이제 함수 써서 가져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URL 주소 값을 넣어 가지고요.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막 이미지 데저트라고 하죠. 디저트가 아니고 데저트. 그다음에 이제 HTML 페이지.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가져오는데 그 104-4-12 자, 요 예제 요거는 있네요. 펼쳐 가지고요. 이거 스타일이 없는 거잖아. 비어 있는 거죠. 그죠? 얘도 그냥 설명하려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일 적용이 안 돼 있는 거 실행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4-13처럼 여기 이제 스타일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자, 여기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작성했어요. 바디 선택자. 자, 바디 선택해서 여기에 스타일 적용하죠. 어떤 스타일?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인데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는 써봤죠. 배경에다가 색상 칠하는 거 말고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를 이제 배경에다가 출력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이런 이제 속성을 쓰시고요. 이때 파일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파일 불러올 때는 URL이라는 이제 이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데저트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사막 이미지. 자, 요거 이제 불러와라. 그러면 요 데저트라고 하는 이제 JPG 이미지가 지금 앞에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 HTML 4-13 HTML 파일이 있는 이 챕터 4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경로가 없다는 얘기는 현재 폴더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쭉 4장에 밑에 다른 예제 밑에 쭉 이렇게 보면 여기 있네. 없네? 없네? 그림 안 뜨겠네요. 4장에 지금 여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어디가 없네? 그림 안 뜹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 안 떠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Alt LO 해서 사막 그림 안 나오죠? 사막 그림 내놔라.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빠져 있네요. 디저트, 데저트, 그죠? 그래서 요거를 픽사베이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깔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픽사베이 제가 알려드렸죠. 이미지 같은 거 필요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픽사베이 쓰십시오. 저작권 문제 같은 거 이제 피하시려 그러면 픽사베이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파일명을 아까 제가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JPG 이건 빼고 데저트 음문으로 하면 3억 쭉 나오죠. 이렇게 3억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이제 하나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뭐 배경을 쓸 때 만약에 그 스크린 전체를 다 듣고 싶어요. 그러면 스크린보다 그 큰 이미지 작은 거 하면 다 안 덮여요.
다 덮으려면 큰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요. 1920, 1280 하면 저는 다 덮을 거예요. 예, 얘 선택하고 다운로드. 그럼 이거 다운로드 됐어요. 근데 이거 다운로드 됐는데, 이거 다운로드 됐는데, 얘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여기 이제 요 사장에 여기 얘를 요거 드래그 해가지고요, 사장에 이렇게 챕터에다가 옮겨 놓고요. 너무 길잖아요. 얘를 이름을 바꿀게요. 예, 자, 원래 우리 예제에 있던 데저트. 예, 요거는 이제 했고요. 다시 Alt LO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죠? 사막 이미지가 배경에 쫙 깔리고, 지금 글자가 까만색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배경에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깔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배경 이미지가 여러분들 화면 해상도보다 커야 돼요. 그럼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를 수도 있죠. 작으면 타일 형태처럼 도배가 될 수도 있고, 도배 시키고 안 시키고도 가로 세로 방향 도배 방향도 도배라는 거 알죠? 찍는 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도배 없이 그냥 타일 형태로 도배 안 되고 작지만 그냥 하나만 출력되게 할 수 있도록 스타일리스 조절 가능합니다.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